오늘 분석할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는 예전에는 셋톱박스 회사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휴맥스를 보는 시선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 셋톱박스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충전, 주차장 인프라, 플릿 관리, 모빌리티 플랫폼까지 연결되는 기업으로 다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휴맥스는 기대감만 보면 분명히 흥미로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실적과 재물을 보면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좋다, 나쁘다를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왜 시장이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최근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휴맥스는 2026년 3월 11일 10대 1 주식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주를 액면가 5,000원짜리 1주로 합치는 방식입니다. 병합 전 발행 주식 수는 약 4,397만 주였고 병합 후에는 약 439만 주로 줄어듭니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였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30일입니다. 회사가 밝힌 목적은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와 주가 안정화, 기업 가치 제고입니다. 이 액면병합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액면병합은 회사의 본질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주식 10주가 1만원짜리 주식 1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유 주식 수는 줄고 주당 가격은 높아 보이지만 이론적으로 내가 가진 전체 평가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액면병합 이후 종종 변동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호가가 얇아질 수 있고, 둘째, 거래 재개 첫날에는 기존 주주와 신규 매수세가 한꺼번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맥스는 4월 30일 거래 재개 이후 첫 흐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액면병합 때문에 주가가 튀는지 아니면 실제로 모빌리티 사업 재평가 기대감까지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휴맥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3,943억 원입니다. 전년 5,355억 원대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4년 약 62억 원 흑자였지만 2025년에는 약 299억 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 손실도 약 851억 원으로 손실폭이 더 커졌습니다. 회사는 셋톱박스 사업 부문 매출 감소와 투자 자산 평가 손실 증가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휴맥스는 아직 실적으로 편하게 설명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매출은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고 순손실도 큽니다. 특히 셋톱박스 중심의 기존 게이트웨이 사업이 예전만큼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셋톱박스 사업은 과거에는 안정적인 수출형 제조 비즈니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 소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케이블 셋톱박스보다 OTT, 스마트 TV, 모바일 스트리밍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기존 셋톱박스 수요는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휴맥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맥스가 완전히 본업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휴맥스의 주요 사업은 게이트웨이 사업, 자동차 전장 사업,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판매로 구성됩니다. 게이트웨이 사업은 셋톱박스, 비디오 게이트웨이,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 등이 중심이고, 자동차 전장 사업은 통합 샤크 안테나, 마이크로 안테나, 센서 안테나 같은 차량용 안테나가 핵심입니다. 특히 회사는 차량용 전장 제품군 매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고, 스마트카와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라 차량용 안테나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휴맥스는 기존 셋톱박스 사업이 꺾이는 가운데 자동차 전장과 모빌리티 인프라로 체질을 바꾸려는 회사입니다. 즉, 시장이 휴맥스를 다시 보려면 셋톱박스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인프라 회사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핵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휴맥스 모빌리티입니다. 휴맥스 모빌리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차장 운영. 둘째, 전기차 충전. 셋째, 플릿 관리입니다. 주차 운영 자회사 하이파킹은 전국 약 1,400개 거점에서 약 29만 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차 매출은 약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휴맥스는 수도권 핵심 업무지구 중심으로 운영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차장은 단순히 차를 세워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 차량 공유, 대리운전, 택시, 플릿 운영, 나아가 자율주행 로보택시까지 연결되는 물리적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심에서 전기차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충전입니다. 그런데 충전기는 아무 데나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가 실제로 머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아파트, 오피스, 상업시설, 물류센터,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휴맥스 모빌리티가 주차장 거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붙일 수 있는 땅과 고객 접점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 충전기 제조사와 다른 포인트입니다. 전기차 충전 자회사 휴맥스 EV도 중요합니다. 휴맥스 EV는 완속과 급속을 포함해 2만 기 이상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고 2025년 EBITDA 기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시장 점유율 25.9%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EBITDA 흑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EBITDA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빼기 전에 영업현금 창출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초기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망을 깔고 유지보수 인력을 두는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EBITDA 흑자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운영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EBITDA 흑자가 곧바로 순이익 흑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가상각, 금융비용, 투자비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사업이 단순 투자 단계에서 운영 수익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주차와 충전의 결합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만 따로 하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충전 단가 경쟁도 있고 설치 보조금 변화도 있고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운영과 충전 사업을 같이 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이 충전까지 하고 결제까지 하고 앱을 통해 이용 데이터를 남기면 휴맥스는 단순히 주차료만 받는 회사가 아니라 차량 이동 데이터를 가진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앞으로 플릿 관리와도 연결됩니다. 플릿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법인 차량, 렌터카, 택시, 물류 차량처럼 여러 대의 차량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휴맥스 모빌리티의 카일 23 제스퍼는 차량 조달, 운용, 정비, 처분까지 차량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차량 관제 솔루션 FMS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구조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휴맥스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그 충전 인프라를 차량 공유, 택시 대리운전, 법인 차량 관리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로보택시 시대의 거점 인프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맥스의 스토리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 테마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도심 모빌리티 거점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휴맥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재무입니다. 2025년 연결 기준 자산 총계는 약 5,005억 원, 부채 총계는 약 4,162억 원, 자본 총계는 약 843억 원으로 공시됐습니다. 부채가 자본보다 훨씬 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신사업 기대감이 있어도 시장이 쉽게 높은 밸류를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지속되면 자본이 줄어들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맥스는 2025년에 영업손실뿐 아니라 순손실도 컸습니다. 영업에서 적자가 나고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나 금융비용까지 겹치면 손실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휴맥스는 단기 테마로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 분기 실적에서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 재개 후 첫 거래량입니다. 액면 병합 후에는 기준 가격이 높아져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붙으면서 양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거래 재개 첫날부터 매물이 쏟아지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저가주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종목들은 첫날 수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빌리티 사업 숫자 확인입니다. 하이파킹 매출 2천억 원, 충전기 2만 기, EBITDA 흑자라는 숫자는 분명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휴맥스 연결 실적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회사 스토리가 좋아도 모회사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려면 결국 연결 손익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부채와 현금 흐름입니다. 휴맥스는 사업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 전환기 기업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충전기 설치, 플랫폼 운영, 인수합병, 시스템 개발, 인력 유지 모두 비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 좋아지지 않으면 재무 부담은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입니다.
전기차 충전은 성장 산업이지만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대기업, 에너지 기업, 통신사, 플랫폼 기업, 충전 전문 기업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휴맥스가 살아남으려면 단순 충전기 숫자 경쟁이 아니라 주차장 거점과 운영 효율화, 데이터 기반 관리에서 차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존 게이트웨이 사업의 하락 속도입니다. 신사업이 성장해도 기존 사업이 너무 빠르게 줄면 전체 실적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2025년 매출 감소의 큰 원인이 셋톱박스 사업 부진이었다는 점을 보면 2026년에도 이 부문이 얼마나 더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휴맥스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액면병합 후 거래가 재개되고 시장에서 휴맥스를 단순 셋톱박스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이파킹의 안정적인 주차 매출, 휴맥스 EV의 충전 사업 흑자 흐름, 플릿 사업과 투루카투루텍 시투루데리 같은 서비스가 연결되면서 도심 모빌리티 플랫폼 스토리가 살아납니다. 이 경우 주가는 단기적으로 거래 재개 효과와 함께 모빌리티 테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스마트시티 같은 테마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면 휴맥스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거래 재개 후 단기 반등은 나오지만 실적 부담 때문에 상승이 오래가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시장이 처음에는 액면병합과 모빌리티 스토리에 반응하지만 이후 분기 실적에서 적자 축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맥스는 테마성 단기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뉴스가 나오면 오르고 실적 부담이 부각되면 다시 눌리는 박스권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 시나리오입니다. 거래 재개 후 기대감은 있었지만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실적 개선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채 부담과 순손실 확대가 계속되면 시장은 모빌리티 사업의 미래 가치보다 현재 재무 리스크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액면병합은 주가 안정 효과보다는 단기 변동성만 키운 이벤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맥스를 지금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휴맥스를 실적 안정주가 아니라 구조 전환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안정주는 이미 돈을 잘 벌고 재무가 안정적이고 배당이나 성장성이 확인된 회사입니다. 반면 구조 전환주는 과거 사업이 흔들리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기업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회사입니다. 휴맥스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휴맥스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주니까 간다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적자니까 끝났다 이렇게만 봐도 부족합니다. 핵심은 기존 사업 하락보다 신사업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휴맥스의 주가는 액면병합이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이 연결 실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단기 매매 관점도 보겠습니다. 거래 재개 직후에는 시초가와 첫 30분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초가 이후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하게 위로 가면 시장이 액면병합 이후 수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갭만 뜨고 바로 밀리면 기존 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더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첫날 고점 추격보다 눌림 자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액면병합 종목은 호가 단위와 체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합 후 주식수가 줄어든 만큼 작은 수급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기 투자자는 2026년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봐야 합니다. 매출 감소세가 멈추는지, 영업손실 폭이 줄어드는지, 모빌리티 사업 성과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휴맥스 모빌리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합니다. 하이파킹, 휴맥스 EV, 플릿 관리, 투루 서비스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된다면 휴맥스의 밸류에이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기대감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휴맥스의 긍정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첫째, 액면병합 후 거래 재개로 단기 수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둘째, 하이파킹을 중심으로 전국 주차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휴맥스 EV가 2만 키 이상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EBITDA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넷째, 주차 충전 플릿 대리운전 카쉐어링 택시 서비스가 연결되는 모빌리티 생태계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시대에 주차장 거점 인프라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큽니다. 첫째, 2025년 연결 실적은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 전환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순손실 규모가 크고 재무 부담이 큽니다. 셋째, 기존 셋톱박스 사업의 구조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섯째, 모빌리티 사업 기대감이 아직 모회사 실적 개선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휴맥스는 지금 위험이 없는 종목이 아니라 위험과 기대감이 동시에 큰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액면병합 후 거래 재개 수급이 핵심이고 중기적으로는 모빌리티 사업 실적 반영이 핵심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적자 축소, 현금 흐름 개선, 충전주차 사업의 수익성 확인이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은 이것입니다. 휴맥스는 셋톱박스 부진을 모빌리티 인프라 성장으로 뒤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구조 전환주다. 오늘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공시와 뉴스,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리스크 관리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